안녕하세요. 1시간 일찍 돌아왔어요. 8시에 라방을 켜기로 했는데 1시간 일찍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하고 함께 공유하고요. 저는 일상적인 생활을 나누기를 원해요. 하루 동안 지냈던 이야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여러분께서 저에게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다시 살아났네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8시에, 밤 8시에 여러분하고 다시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1시간 일찍 들어왔어요. 괜찮죠? 예, 저는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오늘 활동을 못했어요. 집에서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있었네요. 대신 뜨개질 많이 했어요. 허리 아픈데 뜨개질을 왜 하냐고요? 심심하니까 뭐라도 해야죠. 글은 많이 눈에 안 들어오고 반갑습니다. 네, 글은 눈에 많이 안 들어오고 그냥 오늘 좀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제 허리에는 지금 뼈암이 좀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현재 그 뼈암이 정지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길 정말 바랍니다만은 지금 허리가 좀 아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살아났네요입니다. 오늘 오전에 라방하고 저녁 시간에 1시간 일찍 당겨서 들어왔어요. 저는 일상이 기적인 여자 다시 살아났네요이고요. 제가 발음이 많이 세죠. 원래는 발음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뺨을 앓으면서 잇몸에 그 뼈들이 다 녹아내려 가지고 임플란트 했던 부분을 오른쪽 부분을 완전히 다 제거를 했어요. 턱뼈도 깎아내고 염증이 생겨 가지고요. 그게 항암 부작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뼈 강화 주사를 맞았었는데 이제 뼈암이니까 뼈 강화 주사를 맞았었는데 뼈 강화 주사는 맞지 않기로 하고 진행을 했는데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결국은 아산병원 가서 치과에 대대적인 수술을 했죠. 그래서 임플란트 했던 부분이 다 빠지고 나니까 발음이 자꾸 세요. 아직 1년 됐는데 임플란트도 할 수도 없고 뭐 틀리도 못한다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 이빨 없이 계속 살아야 될까요? 좋은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의술이 날마다 발달하니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오늘 오전에 저하고 같이 나눴던 분들 많으신가요?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해 주시면 제가 또 빨간 장미님 인사해 주시면 제가 더 반갑죠. 오늘 오전에 저는 보아르백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큰 건 줄 알았어요. 굉장히 큰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제 얼굴만한 사이즈가 나왔어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데 그래도 수납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뜨개질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후에는 완성품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완성했답니다. 완성하고 또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크게 다시 뜨고 있어요. 제가 코스를 조절해 가지고 크게 다시 뜨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보다 더 큰 게 나오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전 약속 지켰습니다. 오늘 뜨개질해서 가방을 완성했어요. 예, 가방 완성해서 이제 이렇게 메고
여러분들과 만나러 차 마시러 가면 됩니다. 가방 메고 할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올 거라고 좀 선선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허리가 아파서 오늘 꼼짝을 못했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책 보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오후 시간에 어떤 또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많이 생각했어요. 네. 대신에 여러분과 제가 소통하려면 밑에 대화창이 뜨죠. 대화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기가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예, 장미도 보내주세요. 선물 잘 받을게요.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한 방송에서 좋아요 개수하고 선물 받은 개수나 이런 게 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오늘은 뜨개질 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오전 방송 못 들어오신 분 많으신가요? 오전 방송 못 들어오신 분 많으시면 제가 오늘 오전에 지난주에 약속했던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다 명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저 지금 가방 뜨고 있어요. 가방 뜨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소통하면서 가방도 뜨고 제가 좋아하는 주스도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럴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7년차 뼈암과 폐암, 말기암 환자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호르몬 억제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땀도 많이 흘리고 컨디션도 좀 힘들고 어떤 데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입안이 많이 부르트기도 해요. 그런 환자예요. 근데 여러분과 집에 있으니까 요즘 소통하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의 일상적인 것들을 또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러려고 소통방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일상이 기적인 여자 또는 다시 살아났네요. 저 다시 살아난 거 맞잖아요. 7년 전에 8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저기 아산병원에 저희 닥터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저 열치료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주스들 특히 여기 혈관에 산소를 주는 이 액티바이저 그리고 파워 칵테일 그리고 독소를 빼주는 리스토레이트 이 제품과 여기 뷰티 콜라겐 이 제품이 이 제품하고 해가지고 제가 아주 다량으로 많이 섭취를 했었어요. 다량 섭취를 하니까 암이 못 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암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7년차 이제 8년에 접어들 건데 내년 4월이 돼야 8년이죠. 저 오전에 만든 가방 보세요. 저 뜨개질도 해요. 예. 지금은 폐에 조금 암이 남아 있고 그래서 암환우 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싶어요. 암환우 분들은 물론 정상인들보다 생활폭이나 생각폭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바깥 나들이도 많이 못하고 바이러스나 이런 거 이제 균에 감염이 되면 본인이 굉장히 많이 염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암환우들은 외출을 좀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허리야. 허리가 아파요. 예. 암환우 분들과 저는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2번째 암이거든요. 2004년도에 유방암이었고요. 지금은 폐암하고 뼈암을 앓고 있으면서 열심히 이겨내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온전히 열치료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독일 PM 주스를 만나서 정말 저는 기적같이 살아났죠.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 얼굴은 몰라도 제 이름을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중병이니까
기도해 줘야 된다 이래서 제 이름만 부르면서 이 사람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저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닉네임이 다시 살아났네요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 그래서 저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제 별명이 다시 살아났네요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집안에서 3년 동안 집안에서 밖을 못 나갔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때 만들었던 이 드레스예요. 수세미인데 수세미로 쓰기엔 너무 아깝죠. 예, 오전에 이거 보여드렸거든요. 제가 이 아이들을 만들면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또 통증도 많이 잊어버렸고요. 3년 정도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3년 정도는 그냥 숨 쉬고 겨우 밥 먹고 그리고 진통제 먹고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열 치료하고 때가 되면 막 주스 퍼마시고 이게 제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기적같이 살아서 지금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때가 새록새록합니다. 한복으로도 많이 떠요. 이 드레스도 뜨지만 외국인 친구들에게, 저희 교회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복을 떠서 선물도 많이 했어요. 네, 병원에 있을 때도 물론 마찬가지죠. 제가 병원에는 암케어 전문 병원이 요즘 많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들어가면 2주 정도 면역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저 같은 암환우들은 이게 몸이 근육이 잘 굳어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아주고 마사지를 받아주고 도수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 많답니다. 암환우 분들의 고통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래요. 네.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오전에 해드렸는데,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어요. 사람마다 본인이 살아있다,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느끼는 그 감정의 곡선이 5가지 형태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안에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교통하는 방법, 이렇게 관계하는 방법들을, 이런 사랑의 언어를 잘 파악을 하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발췌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의 언어를 테스트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칭찬을 받는 사람을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처럼 선물 받는 거를 좋아하는 거,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건지, 참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 중에 5가지. 첫 번째, 칭찬과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의 첫 번째입니다. 격려해 주기가 우리가 쉬울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격려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단점은 많이 보이는데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잘하는 점을 칭찬해 주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저희 남편을 구박도 아닌 사랑을 안 줬어요. 이게 뭐냐? 저희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근데 저는 그거 많이 못하고 지적질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회복됐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칭찬을 무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운전 잘한다고 격려도 많이 하고요. 어떤 일을 성과 있게 해냈을 때 당신 참 이쪽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인정도 해줘요. 그러면 씩 웃어요. 그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많이 했어요. 유난히 선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랬는지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 사랑의 언어가 선물을 받는 거더라고요. 선물 받는 게 제 사랑의 언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남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할 거고, 그러면 제가 막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 사랑의 언어는 선물 받는 것과 또 한 가지, 함께 있는 공간, 함께 있는 시간, 그것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옆에 있으면 남편이
뭘 하냐면은 뭐 혼자 골프를 보신다든지 당구를 보신다든지 TV를 몰두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저하고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적인 교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 팀가입도 좀 해주시고요. 친구로 또 들어와 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는 함께 있는 시간을 원하는데 남편은 그냥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별로 표현을 안 했는데 제 사랑의 언어가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아시고는 요즘에는 감정 교류를 많이 해주십니다. 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거. 그 다음에 선물, 그죠? 네, 그리고 세 가지네.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 네 번째는 뭐냐면요, 봉사예요. 봉사가 뭐냐면 이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거.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또 그렇게 봉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봉사활동을 유난히 많이 다니시는 분은 본인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나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가끔 청소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가끔 설거지도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아주 사랑받는 느낌을 받아 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 있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도 설거지 해줘요. 네, 한 번씩 바닥도 닦아줘요. 너무 고맙죠. 근데 저는 제 사랑의 언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봉사가 네 번째 사랑의 언어였고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손을 잡는다든지 팔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는다든지 머리를 쓰담쓰담 해준다든지 이런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주위에 보시면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너 왜 이래? 이러지 마. 덥잖아. 저리 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구나. 그리고 이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관계가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예, 여러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친구 맺기도 많이 해주세요. 친구 맺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점에 가시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리 셰프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 책을 한 5, 6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왜 머리가 나쁜지 숙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5가지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씩 실천해 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지금은 온 가족이 굉장히 화목합니다. 옛날에도 화목했어요. 화목했는데 그때는 사랑의 언어를 모를 때고 지금은 사랑의 언어를 알아요. 그리고 저 오전에 뭐 했냐면요. 오전에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함께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책 중에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집이 있어요. 시집 이름이 그래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저는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아는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주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런 말을 들었었는데 그분의 말처럼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시를 좀 읽어드릴까요? 제가 지금 저녁에 먹는 주스를 먹을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저희 집은 바로 아파트인데 바로 뒤쪽이 산이에요. 그래서 소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전국의 산이 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경주를 다녀왔는데 경주 가는 길에 그 산들이 가을처럼 단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빨갛게 되어버린 나무들이, 소나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 헬리콥터 가지고
재선충 방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선충 방제를 못 한대요. 그래서 재선충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퍼졌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거 하면은 붉은 소나무잖아요.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붉은 소나무. 근데 소나무가 재선충이 심하면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거 어떡하나? 저거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그리고 자주 이렇게 톱질하는 소리, 전기 톱질 소리가 들렸었어요. 산에서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들을 빨리 제거를 해가지고 얘들을 딱 봉해 놓으면 재선충이 더 이상 다른 나무로 번지지 않게 그걸 많이 했는데, 근간에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이 바로 산 바로 앞이라서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데, 요즘에는 까마귀 소리는 많이 들려요. 까마귀가 얼마나 큰지 진짜 제 얼굴보다 더 커요.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소리도 엄청 크고, 까마귀가 색깔이 되게 예뻐요. 윤기가 까맣게 윤기가 잘 흐르는데, 그 까마귀가 떼를 지어 다니거든요. 한 3-4마리가 제가 운동하러 나가면 바로 뒤쪽이 저희 이제 소공원이 있고 운동하는 체육공원이 있어요. 운동하러 나가면 까마귀 떼들이 한 서너 마리들이 막 어울려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까치가 길조라지만 외국에서는 까마귀가 길조랍니다. 예. 까치는 그 반대래요. 까치는 해를 주는 새라고 그렇게 돼 있대요. 우리나라하고 반대죠. 우리는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그랬는데, 그죠?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8시에 뵙기로 했는데 오늘 1시간 앞당겨서 7시에 여러분 만나러 들어왔고요. 저는 다시 살아났네요. 네, 호스트 다시 살아났네요입니다. 오전에 제가 이렇게 가방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어깨에 매는 작은 백인데, 이게 저는 좀 클 줄 알았어요, 사이즈가. 근데 제 얼굴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차지 않아서 다시 크게 뜨고 있어요. 이거는 종이실로 만든 건데, 종이실이라고 종이는 아니고요, 한지로 만든 그런 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촉감도 굉장히 좋고, 이거 데이트하러 나갈 때 메고 나가도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친구를 많이 맺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외로움 많이 타는 B형입니다. 외로움 많이 타는 B형이라서 저는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친구가 많이 없네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가 재미가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좀 재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주님. 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 편 보내드릴까요? 오늘의 약속이라는 오늘 오전에 나눴던 시인데, 듣기 어떠실지 모르겠네? 제 목소리가 좋은가요? 제 목소리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의 약속이라는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낭독해 드릴게요. 덩치 큰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조그만 이야기, 가벼운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 낯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든지, 길을 가다 담장 너머 아이들 떠들며 노는 소리가 들려 잠시 발을 멈췄다든지, 매미 소리가 하늘 속으로 강물을 만들며 흘러가는 것을 문득 느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로 해요. 남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들의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만 하기로 해요. 하루 종일 보고픈 마음이 떠나지 않아 가슴이 뻐근했다든지, 모처럼 개인 밤 하늘 사이로 별 하나 찾아내어 숨겨놓은 소원을 빌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만 하기로 해요. 실은 우리들 이야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요. 우리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오래 헤어져 살면서도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해요.
그게 오늘의 약속이에요. 나태주 시인의 오늘의 약속이라는 시였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만 하기도 세상이 짧아요. 시간도 짧고요.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저의 지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자랑거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분들의 아픔을 공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요. 특기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뭐 수술도 할 수 없고 약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참 난감했거든요. 근데 덤덤했어요. 8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참 덤덤했어요. 그게 뭐 이렇게 살고 죽고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2004년에 한번 그런 일을 겪어서인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8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제가 7년 전이니까 51살 50대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졌겠죠, 가족들은. 근데 제가 병원에서 우리 암환우들을 이렇게 항암을 하고 하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케어를 받으면서 한우분들이 음식 냄새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또 발가락이 골마 터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뭐 대신해 줄 수 없는 아픔이지만 얼마나 힘들까. 저 아픈 거를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픈 분들은 외출을 많이 못하거든요. 외출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이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이브를 개설하기도 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암환우 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을 가진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태주 시인의 오늘의 약속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시간이 참 짧죠. 어느새 제가 질병 통보받고 7년 지나고 8년이 다 되어 가니까 정말 그 50대에는 50km로 달리고 60대에는 60km로 달리고 70대에는 70km로 달리고 80대는 80km로 달린다는데 제가 지금 50대 후반이잖아요. 50km가 아니고 한 80km로 달리는 기분이에요. 일주일이 월요일인가 시작했으면 금방 토요일인 거예요. 오늘 벌써 화요일이잖아요. 어제 월요일이고 오늘 화요일. 그러고 나서 또 뒤돌아보면 또 금요일일 거고 토요일일 거야 아마. 그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데 젊은 청춘들은 시간을 아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24시간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떻게든 알차게 또한 본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저는 4, 5월, 6월까지 피는 뒤에 보이죠? 예, 이 꽃을 너무 좋아합니다. 꽃이 피는 곳마다 막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제주도에 가서 많이 봤어요. 많이 즐기고 왔어요. 제주도는 자주 가는 곳이긴 하지만 갈 때마다 색다른 매력이 있고 또 새로운 곳이 또 발굴이 되고 그래서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고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가서 좋은 체험도 했어요. 카페도 너무 잘 돼 있고 수국이 엄청 많이 피어 있어서 왜 이렇게 수국이 많을까라고 봤더니 수국만 많은 게 아니고 그곳은 카페도 운영하고 조격 체험장도 운영하면서 이게 꽃 모종들을 파는 그런 것까지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와서 여러 가지를 다 즐길 수 있는 다목적인 그런 곳이 제주도에 여러 곳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한 곳을 다녀왔는데
그 양묘장이 있다 보니까 그 수국도 많았고 제가 이름 모를 곳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수국을 참 좋아해서 제가 막 여기저기 수국 피는 곳을 막 찾아봤어요. 울산에도 있더군요. 장생포에. 또 함안에도 있고, 전국에 요즘에는 꽃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살기 좋은 나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가는 곳마다 꽃이 흐드러져 펴 있고,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네. 저는 제가 치료를 받은 게 딱 두 가지를 만났어요. 열치료 하시는 박사님, 온열치료의 명인이신 김 박사님을 만났었고, 그리고 저를 이 PM 주스를 전해준 그 선생님, 매니저분,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살아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에요. 열치료는 과정이 좀 힘들었지만 3년 동안은 뜨거운 돌을 안고 살았어요. 이렇게 장 위주로 해서 굉장히 뜨겁게 찜질을 해주고, 저는 폐에 암이 있었기 때문에 폐 가슴에다가 굉장히 올려놓고 돌을 올려놓고 찜질을 많이 했는데, 일반적인 돌은 아니고요. 그 게르마늄이 많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광물들이 섞여서 이렇게 염증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깊이 온도를 전해주는, 그래서 암을 제거해주는 그런 제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김 박사님, 그분 혼자만 그 레시피를 알고 계셔서 그분 지금 제자가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덕분에 저는 살아났어요. 아픈 건 일로 말할 수 없었죠. 일로 말할 수 없었는데 뼈암이 너무 심하니까 만성 진통제도 먹어야 되고, 근데 점점 진통제 먹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지금은 진통제를 안 먹고 있어요. 물론 저희 주치의 스님도 지금은 진통제를 처방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아프다고 그러면 진통제를 처방해 주는데, 제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진통제 처방은 지금 멈춘 상태거든요. 그 3년 정도는 너무 아파서 하늘도 꽃들도 예쁘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 몸 아픈 통증 하나만 올곧이 느끼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꽃도 보이고 푸른 하늘도 보이고 하얀 구름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작은 행복을 하나씩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은 행복이요. 우리가 큰 행복도 바랄 수 있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행복이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오면 불행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거든요. 원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빛이 찾아와서 행복한 시간들이 연속으로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어와 주시니까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1시간 동안 저하고 수다를 좀 떨어요. 그래서 저희 아픔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좀 좋네요. 카페 가면 들으실 수 있는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나갔어요. 오늘은 아침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 방송할 거리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위기도 좀 바꿔드릴 겸 음악을 틀어드렸어요. 님들은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글들을 올려주시면 같이 소통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댓글창에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네,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라이브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라이브 점수가 좋지 않으면 라이브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나태주 시인, 지금 아주 건강히 잘 계시는데 오래도록 좋은 시 많이 써주시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가방을 뜨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내일이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내일이면 완성이 될 것 같고,
가방 뜬 거는 오늘 가방을 완성했던 거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다시 도전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코스를 잡고 나름대로 색상 배합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해봤거든요. 내일 완성해서 모레 여러분들 만날 때, 수요일은 여러분 만나야죠? 수요일 만날 때 가방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신 분은 아까 드레스 못 보셨죠? 이건 제가 수세미 실로 만든 드레스예요.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저는 좀 손재주가 많은가 봐요. 제가 똥손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더라고요. 물론 유튜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혼자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코스를 정해서 제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가방도 뜰 줄 알 만큼 좀 많이 성장했어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아픈 7년 동안에 저 많이 성장했어요. 사실은 저 성악도 배웠어요. 성악을 한 1년 정도 배웠거든요. 아주 목소리 좋으신 분한테 배웠는데 제가 성악가로 존경하는 분이 조수미 님이에요. 지금은 좀 나이가 조금 드셨지만 정말 젊으셨을 때 까랑까랑한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그대로예요. 우리 이미자 선생님 목소리 좋다고 목소리 변함없다고 하듯이 조수미 선생님은 성악 분야에서는 정말 변함없는 목소리로 정말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아주 자리매김하는 대한민국의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저도 조수미님이 닮고 싶어서 조수미님이 제가 제일 반한 노래가 일바초라는 곡이에요. 이걸 해석하면 입맞춤이라는 노래인데 그 곡을 제가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부르라면 못 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주가 없으니까. 이건 반주가 좀 화려해져야 노래가 살거든요. 목소리가 조금 떨어져도 반주가 옆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해주면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성악도 배워서 지금은 선교 찬양단에서 소프라노로 활동하고 있고요. 가끔씩 그 장기 기증이나 이렇게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하실 그 무대가 필요하다면 가서 노래도 부르기도 합니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친구청에서, 부산 친구청에서 우리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가서 4곡을 부르고 왔어요. 물론 예쁜 드레스 입고 하이힐 신고, 키가 작으니까 제가 좀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나오신 분들과 교류도 나누었고, 또한 저도 또한 장기기증 신청자예요. 저는 장기기증 센터를 만나기 전에 제가 아프기 전이죠. 유방암 끝나고 건강할 때 14년 동안 지내면서 제가 장기기증을 신청을 했었어요. 우리 영화도 가끔 보기도 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장기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장기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눈도 필요하고 각막도 필요하고 우리 뼈도 필요하고 뭐 신장은 물론 간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많은 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나고 싶어요. 지금 50대 후반이지만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잘 챙겨 먹고 그리고 건강한 생각 많이 해가지고 제 몸을 건강하게 해서 다른 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나는 그냥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나도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날 것인가? 여러분도 생각해 주시고, 이 장기기증은 각 병원마다 그 지원서가 비치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기증도 신청할 수 있어요. 좋은 뜻으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좋은 뜻으로. 제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제가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제 건강한 장기는 주고 가야죠. 받아주면 드리고요. 근데 암 환자라고
암환우였기 때문에 못 받아주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떠나야죠. 근데 저는 그 의과대학에 제 뼈만큼은 기증할 거예요. 꼭 뼈만큼은 받아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제 뼈가 뼈암이라고 그랬잖아요. 뼈암. 아주 그 정형외과 선생님이 보시고 제 엑스레이를 보시고 MRI를 보시고 혹시 수술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수술은 아니고 뼈에 뭐 골절이 생겨서 뭐 수술하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 뼈가 검은색도 있고 짙은 회색도 있고 연한 회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뼈에 어떤 시술을 했다고 보는데 이게 뼈암이 생기면 뼈가 원래 하얗잖아요. 근데 하얀색이 까만색이 돼요. 암이 먹어버리면. 그래서 제 뼈는 암이 먹어버린 뼈들, 또 암이 먹었다가 놓아준 뼈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있어요. 근데 하얀 뼈도 있어요. 온몸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느 부분들 목뼈, 척추뼈, 목뼈, 척추뼈가 이게 좀 많이 가요. 이렇게 암이. 그래서 제 뼈만큼은 의학생들이 제 뼈를 보고 이런 환자의 케이스도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보고 배우고 또 다른 환자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저는 뼈라도 기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도 여전히 저는 혼자서 수다를 떨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만들었던 가방을 다시 뜨면서 오전에 만든 가방 귀엽죠? 얘는 카키색입니다. 카키색. 한지로 만든 부드러운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제가 너무 작아서 지금 다시 크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된 방법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밖에는 해드릴 게 없잖아요. 저는 23년 동안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23년 동안. 그리고 당당하게 세무서에 가서 인감도장 가지고 가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저 보험 하시는 분들 굉장하세요. 그분들은 다 라이센스를 국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컨설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 오시면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는 23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났어요.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났는데 그 고객님들이 저에게 주신 많은 사랑 때문에 23년을 일할 수가 있었어요. 23년을 일하고 제가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보험을 내가 하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폐업 신고를 했거든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보험업은. 그리고 보험 대리점업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은퇴가 빠르잖아요. 은퇴가 빠른데 영업에 좀 소질이 있으신 분은 생명보험이나 선호보험 대리점으로 리타이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퇴가 리타이어인 거 아시죠?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은퇴하고 푹 쉬는 게 아니에요. 은퇴하고 그 다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근데 내가 영업에 좀 소질이 있고 나는 아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위험에 대한 보장을 잘 컨설팅 해줄 자신이 있다. 그거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위 둘러보시면 보험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문의해 보세요. 아니면 저에게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지금 보험 대리점업을 한 지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에게, 저희 장남에게 제가 가지고 모시고 있던 고객님들을 고스란히 다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제가 은퇴를 했거든요. 그게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1호였어요. 보험업의 그 고객들을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바로 물려주는 게. 그래서 좀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 저희 장남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장남은
보험 영업인보다는 관리자성형이에요. 관리자형. 그래서 제가 이 고객들을 아빠한테 다 넘기고 모시라고 하고 너는 다른 직업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별다른 말이 없네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리타이어 하십시오. 리타이어 하셔야 돼요. 가만히 주저앉아 계시면 안 돼요. 65세 은퇴해가지고 금방 66세? 금방 70세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명이 점점 길어졌잖아요. 길어졌는데 그 은퇴자금 많이 모아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퇴자금 저희 아이들 대학 학비를 쓴다고 은퇴자금 다 뺐었어요. 그래서 은퇴자금이 없어요. 근데 살아가는 건 자신이 있어요. 뭘 해서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땄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받아준다면 성실하게 일할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인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거 라이센스를 9가지를 따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허리나 이런 부분이 통증이 좀 덜하면 저도 새 일을 가져볼까 봐요. 새 일을 가지면 여러분들하고 더 재미난 소통할 거리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만나는 분들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하루 어떠셨나요? 댓글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거는 댓글 창이 안 뜨나요? 댓글 창이 분명히 틀 텐데 아무도 들어와 주시는 분이 없고요. 제 이야기만 들으세요. 저 힘들어요. 여러분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이건 제가 저녁에 마시는 주스입니다. 리스토레이트라고 하는 미네랄이 9가지가 들어있는 아주 칼슘,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중금속이나 약물 같은 것에 독소를 좀 해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어디가 불편하신 분들은 좀 부종이 심하거든요. 약물 부작용의 대부분이 부종이에요. 붓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좀 많이 잡아줘요. 저는 그래서 낮에도 점심 먹고 이렇게 한 잔 마시고요. 또 마시고 싶으면 먹습니다. 잠시만요. 마시니까 저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전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몸도 건강해졌죠. 밤에 저는 잠잘 때 침대 위에 큰 수건을 깔고 자요.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 이게 독소 배출이 많은지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얇은 이불을 덮던 겨울 이불을 덮던 상관없어요. 항상 땀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항상 깔고 수건을 덮고 이렇게 자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침대가 베개내지를 못해요. 그만큼 탁월하게 독소를 빼주는 것 같아요. 저 말 많이 안 하려고요. 말 많이 안 하고 그냥 뜨개질하고만 있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면 제가 말하기가 쉽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차도녀처럼 보이나요? 차가운 도시 여자, 차도녀 아니죠? 저 그냥 흔한 옆집 아줌마예요. 옆집 아줌마. 저는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3년만 살고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러다 보니 학군 옮기기도 그렇고요. 여기가 학군이 굉장히 좋거든요. 동래구입니다. 부산시 동래구. 학군이 좋아서 아이들 학교도 가까운데 또 옮기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20년을 넘게 살았어요. 한 아파트에서 20년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주택 가지고 재테크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나 봐요. 옆에 친구들은 보면 주택 가지고 재테크 잘해가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 많이 가고 이러는데
저는 13.5평에 살다가 32평으로 점프해가지고 왔어요. 예, 예, 물질복을 받았나봐요. 제가 돈을 잘 벌었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32평으로 이사 와가지고 20년째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음은요, 24평이나 18평 좀 작은 데로 가고 싶어요. 왜냐고요? 저희 큰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분가를 했잖아요. 작은 아이들은 또 세계적인 아이들이라서 또 다들 수도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 32평 집에 남편과 저 둘밖에 없잖아요.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요. 청소하기 너무 힘들고, 예, 안녕하세요. 예, 청소하기 너무 힘들고, 한번 이렇게 바닥 닦으려면 이렇게 아무리 전동 기계로 한다지만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좀 작은 평수로 옮기고 싶은데 집이 꼼짝을 안 하네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저희 집이 안 나가요. 집이 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저희 집이 빨리 팔려서 제가 좀 작은 빌라로 이사 가서 조금 소담하게 정말 좀 털어낼 거 좀 털어내고 좀 줄일 거 줄이고 버릴 거 버리고 그렇게 좀 가볍게 좀 살도록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저 지금 거의 1시간째 이러고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8시에 원래 라방을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1시간 일찍 앞당겨서 라방을 했거든요. 이제 보신 분한테 또 자랑질 해야지. 저 오늘 가방 떴어요. 네, 오늘 가방 떠서 제 얼굴만한 가방을 떠서 이게 성에 안 차서 지금 크게 뜨고 있어요. 이거는 수요일쯤에 완성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메고 이제 내일은 차 마시러 나갈 겁니다. 내일이 수요일이네요? 이런 하긴 그래도 내일 돼요. 이거 오늘 절반 이상 떴거든요. 절반 이상 떴으니까 내일 뭐 조금 더 마무리하면 내일 완성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축하 박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예. 저 8시까지 하고 그만하려고 하는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30분 연장할까요? 그럼 나태주 시인의 시를 또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같은 거 하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문학의 밤 같은 걸 했거든요. 저는 학교 이야기 해도 돼요? 저는 그때는 부산 여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라고, 정보통신 고등학교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던데, 그때는 부산 여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저희 뒷산에 이제 오동나무가 막 이렇게, 단풍이 지고, 오리나무들이 막 단풍이 질 때, 그때 되면 10월요. 10월이 되면 문학의 밤을 했어요. 그래서 시낭송의 밤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시낭송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태주님의 시를 낭송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원합니다 라고 써주십시오. 댓글창에. 그러면 제가 나태주님의 시를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에게 읊조려 드릴게요. 30분 연장할까요? 네, 30분 연장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남편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라이브 중이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를 못 받았는데 곧 들어오실 건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청국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사실 제가 투병하면서 아프면서는 제가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못 해줬어요. 네, 부지런해가지고 저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좀 부지런해갖고 음식을 참 빨리 잘하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했다가 이제 오늘 제가 청국장을 맛있게 끓여놨는데 남편이 들어오시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분들 가족을 먹여 살리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세요. 네. 물론 은퇴하신 분들은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은퇴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시지 마시고 리타이어, 다시 한번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재기하십시오. 무엇으로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잖아요. 나이 들면 못할 거고, 나이 들기 전에, 더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들기 전에 움직여 보자고요. 보람을 갖는 거죠. 움직인다는 건 그날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공원 벤치에서 하루 종일 있는 어르신들 많이 뵙거든요. 그런 분들 뵈면 마음이 아파요. 저분들도 젊은 청춘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저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저렇게 앉아 계시는구나. 또 힘없이 걸어가시는 어르신들 보면, 지팡이 짚고 이렇게 막 가시는 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그분의 일생이 어떠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시간을 지내온 만큼 고통이 있었든지 환희가 있었든지 그 시간들을 다 지내왔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으셨겠어요. 그리고 그런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저는 생겨요. 그게 저희 마을에도, 저희 동네라고 해야 되나, 저희 동네에도 어르신들이 좀 많은 편이세요. 제가 이 아파트에 20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20년째 뵙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아파트가 나이를 먹은 만큼 본인들도 나이가 먹고, 본인들은 또 이곳이 공기가 좋으니까 떠나지 않고 또 계시고요.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을 뵈면서 다시 일하시는 분을, 제 친구 남편이 얼마 전에 작년에 퇴직을 했는데 새로운 일을 찾아서 이 더운 여름에 빨빨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대요. 사무실에서 일하시다가 막상 밖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흔히 막 노동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일을 하시니까 이제 아내된 입장에서 제 친구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네 남편은 그래도 리타이어를 했잖아. 타이어 갈아 끼웠잖아. 잘한 거야. 너무 잘한 거야. 저녁에 들어오면 칭찬해줘라. 수고했다고 많이 이야기해줘라. 아까도 만났는데 그 이야기 했어요. 대한민국의 남성 여러분, 맞죠? 열심히 사셨고 열심히 살고 계시고, 오늘도 늦게 라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좀 시간이 남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 종일 직장이라는 곳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파김치가 돼갖고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에너지 쓰고. 저도 일할 때는 그러고 다녔으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한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는데, 근데 귀천이 있어 보여요. 현재 사회는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각을 조금 더 넓게 가져야죠. 시각을 조금 더 넓게 가져서 귀천 없는 직업으로 만들어야죠.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이 소중한 거지, 그가 하는 일이 충성스러운 거고, 그 일 자체가 뭐 좋은 직업이니 나쁜 직업이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평범하잖아요, 우리 모두. 예. 자, 30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저 7시에 들어왔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7시에 들어왔거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제 사랑의 언어는 사랑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선물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주 사랑받는 느낌으로 좀 업이 되겠죠. 네. 아침에도 1시간 방송했어요. 장미꽃 너무 감사합니다. 장미꽃 저 너무 좋아해요. 저도 장미 닮았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만나는 우리 좋은 친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랑받는 느낌이 부쩍부쩍 들어요. 너무 좋아요. 네. 저 청국장 끓인 이야기 했죠? 오늘 제 특기는 청국장에 죽순을 넣는다는 거예요. 뭐 버섯류들도 많이 넣지만 죽순을 넣으면 굉장히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물론 좋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한 남편을 위해서 청국장을 끓여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왜냐면 보험 대리점 사업자잖아요. 사장님이 빨리 퇴근해버리면 돈 누가 벌어요? 우리 사장님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 바빠요. 예, 옛날 그 개그가 생각이 나나요? 저는 가방을 지금 2개째 뜨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쁜데 너무 작아서 지금 큰 가방을 다시 뜨고 있어요. 선물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느낌이에요. 제 사랑의 언어는 선물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행복하고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고, 선물 받아서 또 사랑의 언어가 또 선물 받는 거니까, 선물 주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선물 주시고 장미꽃도 주시고. 저 장미꽃 정말 좋아합니다. 장미꽃 뭐 색깔 관계 없어요. 뭐 흰 장미까지 핑크 장미까지 장미꽃 다 좋아해요. 그러고 보면 저는 꽃이란 꽃은 다 좋아하나 봐요. 제비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뭘 올려야 되나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지내시는 이야기 올려주시면 돼요. 네, 너무 감사해요. 장미가시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뭐하고 지내셨어요? 우리 장미가시님은 아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소담한 분이에요. 참 귀여운 분인데 이분도 좀 몸이 편찮으세요. 저처럼 안 많으세요. 근데 너무너무 성격이 밝아서 남자친구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 참여 감사해요. 저 30분까지만 8시 30분까지만 라이브를 진행할게요. 약속하고 그 시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쯤 되면 저희 사장님 퇴근하시거든요. 네. 사장님 퇴근하시면 맛있는 저녁 올려드려야죠. 그죠? 사장님 노릇하다 보니까 저녁 식사도 남들 먹는 것처럼 같은 시간에 못 먹고 늘 늦게 드셔요. 그래서 건강이 염려가 돼요. 여러분들 식사는 제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식사는 제 시간에 하시고 식사는 가능한 제 시간에 하셔서 위나 이런 게 탈이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저녁 식사를 좀 늦게 하시다 보면 간에 무리가 많이 온다 그러죠. 이거를 먹은 거를 소화를 하고 각 분야별로 다 보내야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간이 너무 지쳐요. 잠자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 몸에 또 활성산소가 또 쌓일 것이고, 그 활성산소가 모이면 질병으로 또 연결이 될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아파본 사람으로서 아픈 거는 정말 못할 짓이에요. 제가 원해서 아픈 건 아니지만, 예. 하지만 아픈 거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말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랜 동안 투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7년, 내년이면 8년입니다. 항암제를 한 달에 3주를 먹어요. 경구용 항암제인데 그걸 7년을 먹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간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있죠. 너무 신기하게 제가 저를 살려준 주스가 제 간도 잘 해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소를 많이 빼줘서 제가 많이 먹은 만큼 많이 빼줘서 간 수치도 괜찮아요. 그게 저희 아산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이 저 보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뭐 혈액 검사 결과도 백혈구도 이 정도면 괜찮고 간 수치도 이만하면 괜찮고 단지 콜레스테롤 수치만 좀 문제네. 살 좀 빼세요. 요거 말고는 없어요. 대신 뭐 아직 폐에는 암이 그대로 있다 하니까 암 데리고 살아야죠. 예, 떠나주면 좋겠어요. 암이 제 몸에서. 그런데 아직 안 떠나고 있으니까 제가 떠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네, 여러분 제가 암안으로 보이나요? 저는 암안으로 안 보이고 싶어서 더 밝게 삽니다. 제가 원래도 좀 긍정적이에요. 노래도 좋아하고 댄스 실력도 좀 합니다. 예, 음악 틀어놓으면 좀 추워요. 라이트요?
나이트는 거의 일할 때 말고는 안 가봤어요. 일할 때는 저희 보험회사는 뭐 이렇게 그 1년에 한 번 정도를 그 대관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나이트 가본 거죠. 학생 때, 고등학교 때 그때는 안 갔어요. 저 너무 순진했어요. 저 되게 착했어요. 그런데 제 몸이 음악을 느낄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음료를 타요. 너무 웃기죠. 자화자찬합니다. 자화자찬합니다. 네, 제가 음료를 느껴요. 아주 저 춤도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고 줄곧 따라하곤 해요. 근데 이제 아이돌 그룹만큼 그렇게 막 잘하는 게 아니고 박자 맞출 줄 알고 분위기 맞출 줄 알고 어디 가서 저 콜라 먹고 잘 노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술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술 하세요? 가끔씩 저 호주에서 오페라하우스 아래 그 맥주 바가 있었어요. 여행 갔을 때. 그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네. 그때 마셨던 생맥주가 한 번씩 그립긴 해요. 그때 이제 여행 갔으니까 여행 간 팀들하고 같이 이렇게 맥주를 마셨는데 그렇게 맛있는 생맥주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맥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혹시나 그런 맥주가 있을까봐 막 찾아봤는데 아직 제가 1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마셨던 맥주는 맛을 못 봤어요. 그리고 저는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암을 하니까 항암제 때문에 목음은 안 돼요. 근데 냉장고에는 맥주가 있어요. 왜냐고요? 먹고 싶을 때 봐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만든 백이에요. 예쁜 백. 저 손뜨개 좀 해요. 손뜨개도 좀 하고 잘 놀고 이야기도 잘하고 그리고 자화자찬 하나 더 할게요. 착해요. 착해서 친구 따라 강남도 잘 가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한다고 이야기했고 노래는 제가 MR을 준비하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할까? 노래는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조수미님의 일바초라는 곡을 꼭 암기해서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컨닝이라도 하고 부르지 뭐. 그리고 저 그 옛날에 이선희 씨 닮지 않았어요? 제 별명이 옛날에 이선희였어요. 제이에게 나올 때 그때가 제가 직장 근무할 때였거든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 다음 뭐죠? 잊어버렸어요. 너무 안 불러가지고. 그래서 저희 제가 의류회사에 있었거든요. 저희 창고장님이 창고에 첫날 딱 들어가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아마 그분은 지금은 하늘나라 계실 거예요. 아마 그때 연세가 그때만 해도 많았으니까. 어이 이선희 와서 노래 한 곡 하고 그래야 통과된다 이러는 거예요. 창고 안에 들어가서 원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 삼도물산 다닐 때 제가 기술 파트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제2에게도 부르고 뭐 제3한강교도 부르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사통과. 왠지 심심하시면 노래 부르라는 거죠. 네, 노래도 좀 해요. 근데 이선희님의 인연이라는 곡이 참 슬프고도 아름답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곡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다라는 거는 암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사. 왜냐면 노래는 그렇더라고요. 가사를 외워야만이 그 감정이 동화가 돼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라고 외웠잖아요. 그러면 그 스치는 바람에를 외워놨으면 정말 노래를 부를 때는 바람이 스쳐가는 느낌의 그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노래를 다 외웁니다. 다 외워서 안보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노래도 좀 한다고 그래요. 감정 동화가 되나 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3한강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소풍 가서 불렀어요. 그때 김모군이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저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수의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김모군하고 결혼 안 했어요. 저는 손모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씨 삼형제를 두고 있어요. 우리 고모가 보면 어쩌나? 우리 저희 신우님요. 사랑하는 신우님들. 저희 신우님이 3분이 계시고 아주버님이 1분 계십니다. 저희 식구들은 잘 모여요. 너무 자주 모여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여서 밥을 먹어요. 이 밥상머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교육도 밥상머리에서 해야 되고 만남도 밥을 한 끼 먹어야 그 사람을 알고, 뭐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을 한번 같이 먹어봐야 그 사람을 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들은 자주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도 물론 그런 가정도 많겠지만 저희 가족들은 좀 형제애가 좀 탁월해요. 얘 드레스예요, 드레스. 수세미 드레스. 형제애가 아주 좋아서 저는 이 손씨 집안에 시집 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신우님들이 너무 잘해주세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저보고 자네만 건강하면 내 동생 옆에 오래 있어줘.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가끔씩 신우들하고 차도 마시고요. 옷 사러 갈 때 서로 옷 골라주고 막 그래요. 욕은 안 하세요. 욕 절대 안 하세요, 저에게. 지금 들어오신 분 제 가방 구경하실래요? 제 가방, 미니 가방 하나 완성했습니다. 오늘 가방을 오전에 뜨기 시작해가지고 가방을 완성했어요. 가방을 완성했는데 저는 사이즈가 제법 큰 걸로 계산하고 떴는데 막상 떠보니까 제 얼굴만 한 거예요. 가방 이쁘죠? 색상은 카키색.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댓글 달면 댓글 달면 드릴게요. 달라고 댓글 달면 보내드릴게요. 제 개인톡으로 주셔도 되고요. 제 프로필에 남겨놔 주셔도 제가 이 가방 가방 주세요, 가방 이러면 드릴게요. 대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장미꽃 선물 주세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과 오래 소통하죠. 소통하고 싶어요. 얘는 수세미 드레스예요. 드레스 예쁘죠? 제가 애착하는 아이예요. 많이 애착하는 아이. 지금은 큰 가방 뜨고 있어요. 큰 가방 떠서 내일쯤에 완성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시험편을 읊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전에 제가 라방을 잘 안 하는데 오전에 오늘 라방을 했거든요. 오전에 라방하면서 나태주 시인님의 이 시집을 가지고 시를 좀 나눴어요. 제가 신앙송에는 좀 목소리가 괜찮은 편이에요. 자, 이 제목은 뭐냐면요. 풀꽃과 놀다. 제가 지금 치아를 많이 손실을 해가지고 발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들어주세요. 풀꽃과 놀다. 나태주. 그대 만약 스스로 조그만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풀밭에 나아가 풀꽃을 만나보시라. 그대 만약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 낙오자라 여기신다면 풀꽃과 눈을 포개어보시라. 풀꽃이 그대를 향해 웃어줄 것이다. 조금씩 풀꽃의 웃음과 풀꽃의 생각이 그대의 것으로 바뀔 것이다. 오, 너무 좋다. 그대 부디 지금 인생한테 휴가를 얻어 들판에서 풀꽃과 즐겁게 놀고 있는 중이라 생각해 보시라. 그대의 인생도 천천히 아름다운 인생,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나태주님의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집에서 풀꽃과 놀다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안녕 친구. 제임스 친.
Good evening. 제임스 친이라는 친구가 들어왔네요. 이분은 미국 분이에요. 근데 한글로 인사를 했어요. 저도 안녕하세요, 제임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제임스가 또 좋아요도 눌러줬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났네요입니다. 네, 저를 친구로 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나태주 시인의 오래 보아야 예쁘다라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죠? 책 제목 너무 좋죠? 네,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서점에서 선뜻 이게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책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렸어요. 게리 체프만 맞죠?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 예, 그거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책은 꼭 권유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관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적에게 알고 다가간다면 백전백승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람 관계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좀 관계가 친해지는 거예요. 네. 8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15분이 넘었어요. 여러분 많이 친구로 들어와 주시고 또 댓글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한데 제임스와 장미가시님께 오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려요. 오늘 저에게 첫 댓글을 주신 분들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뜨개질 중. 아침에 뜬 가방이 너무 작아서 빅 사이즈로 하나 더 뜨고 있는 중이에요. 주스도 좀 마시고요. 제 인생을 되돌아오기엔 다시 살려준 주스. 제임스라는 분이 저에게 좋아요를 눌러주셨네요. 여러분하고 수다 떨다가 제가 뭘 잘못했나봐요. 불고 다시 떠야 돼요. 눈물 나. 이거 처음인데. 뜨개질을 잘못해버렸어요. 이거 한 줄 풀어야 돼요. 예, 반갑습니다. 제임스, nice to meet you. 제가 요즘 하는 공부가 영어 공부도 있어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는 못해요. 조금밖에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옛날에 수거 외우고 단어 외우듯이 문장들을 외우고 있어요. 문장을 외우니까 좋더라고요. 여행 가면 써먹어야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써야죠. 아깝다. 이것도 풀어야 돼요. 제가 좀 잘못 떴거든요. 인생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잘못 간 길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 그게 인생이잖아요. 잘못 떴으면 얼른 풀고 다시 가면 돼요. 그 길 도망가지 않아요. 다시 가면 돼요. 어디서 잘못 떴나? 여기서. 세상에 시작한 지점에서 잘못 떴어요. 시작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한 줄을 완전히 풀어버린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잘못된 길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저는 한 줄 풀어서 다시 뜨개질을 합니다만 손은 아프겠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뜨개질이 완성이 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참 요즘에 사춘기 자녀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사춘기 때 되면 문 쾅 갖고 들어가고 문 열지 마세요 이러고 문 열 때 놓고 하세요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춘기를 그렇게 겪지는 않았지만 이야기 들으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사춘기 자녀하고 말이 안 돼.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다면, 끝말잇기를 해봐라. 끝말잇기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끝말잇기 아시죠? 아우 나 피곤해 이러면 너 피곤하구나. 엄마 나 너무 슬퍼. 너 슬프구나. 엄마 나 너무 기분 좋아. 너 기분 좋구나. 이게 끝말잇기예요. 상대방이 한 말을 되풀이게 해주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이 동화가 되고 그 아이가 거부감이 있던 것에서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첫 번째 연습하실 거는 끝말잇기를 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거.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 하시다 보면 아주 관계가 좋아지실 거예요. 다음 방송할 때 여러분 중에 혹시 실습하셔가지고 한번 올려봐 주세요. 경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송하랴 뜨개질 하랴 바쁘다 바빠. 근데 그렇더라고요. 방송만 하니까 너무 혼자 하니까 재미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안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뜨개질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실직고 할게요. 뜨개질은 할 말 없을 때 잠시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내일은 새로운 가방이 완성된다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자, 지금 오신 분 제가 오늘 오전에 뜬 가방 보여드려요. 네, 가방을 아주 얼굴만한 사이즈로 떴어요. 저는 아주 큰 가방을 기대하고 제가 주문을 DIY라고 그러죠. 이 조합 제품을 샀는데 받고 보니까 한 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이. 그러면 가방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게 요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핸드백하고 물 한 병 들어가면 뭐 이렇게 화장품 한두 개 넣으면 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큰 가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니까 너무 좋고 오늘은 또 말도 걸어주시니까 너무 좋고 저 아주 행복합니다. 이제 6분 남았어요. 여러분하고 약속한 시간 6분 남았는데 내일 못 들어오면 제가 모레 8시에 다시 들어올게요. 목요일날 8시, 밤 8시. 그때는 더 많은 시와 더 제가 읽었던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 이야기도 좀 하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현재 계신 곳이 어딘지 그곳 날씨는 어떤지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저 내일 가방 다 떠서 완성해가지고 모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방 맨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처음 오신 분들 네 건강 잘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맞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어떻게 더위 나실래요? 차가운 거 많이 드시지 말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친구님들 차가운 거 드시면 장이 아주 민감해져서 여러분 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아파보고 많이 겪어본 사실이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죽염을 따뜻한 물에 타서 한 잔 마십니다. 음양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마시는 이 물들이 흡수가 잘 된대요. 그리고 장 운동이 시작되고 장이 깨어나는 시간이 아침에 음양탕을 마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생활 중에 좋은 습관은 따라하는 게 좋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따뜻한 물에 천일염이나 죽염을 조금 타셔가지고 그걸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장이 깨어날 겁니다. 그러면 건강이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차가운 아이스 커피 드시는 분들 가능한 한 따뜻한 커피로 조금 이렇게 바꿔타기 한번 해보세요. 덥다고 차가운 거 자꾸 먹다 보면 장이 놀랍니다. 우리 내장기관은 36.5도를 원해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래요. 저 아파서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36.5도를 좋아하니까 따뜻한 커피를 드세요. 아마누 분들 저기 걱정 많이 하시던데
커피 드시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디카페인 커피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커피 맛이 나는 그런 음료도 나와 있고요. 대신 합성이 아닌지만 잘만 보시고, 뭐 보존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잘 보시고 드시면 돼요. 근데 커피 한두 잔 마셔가지고 내 암이 재발할까봐, 내가 안 좋아질까봐 그렇게 걱정하시고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암을 앓으면서 먹고 싶은 건 거의 다 먹었어요. 예, 먹고 싶은 거 거의 다 먹었고, 커피도 지금 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마셔요. 근데 전에는 그 음식 조절 안 할 때는 제가 믹서 커피도 막 먹었어요. 우리나라 국산 믹스 커피가 세계적인 거 아시잖아요. 그 맛을 잊지 못해요. 달달이 커피. 근데 그거를 끊고 과감하게 제가 요즘은 효소 커피를 먹고 있어요. 효소 커피 궁금하신 분도 저에게 남겨주세요. 효소 커피. 조금 가격은 있는데 먹고 나니까 속은 좀 편해요. 속도 편하고 커피 맛도 느낄 수 있고. 또 혹시나 동래구 쪽에 오시면 저하고 라방하다가 혹시 톡 남기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커피 정말 맛있는 집이 있어요. 금정 오리마을 쪽인데 커피가 저 파나마 커피예요. 원두가 파나마 원두는 알아주거든요. 파나마 커피를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가방을 떠서 내일 완성을 해가지고 모레 8시, 밤 8시 여러분에게 다시 만날 때 이 가방을 완성돼서 2개 들고 여러분에게 보일게요. 혹시 제가 이 가방 갖고 싶은 분은 저한테 톡 남기시라고 했어요. 제 프로필에 다시 살아났네요 들어오셔서 보시고 프로필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동하면 선물할 수도 있어요. 자,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저도 이제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오늘 저와 들어와서 많은 이야기 들어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태주 시인님의 책자랑 책 파는 거 아니에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시집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시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목요일도 이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를 찾아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여러분, 목요일날 8시에 만나요. 목요일날 8시 알람 해놓으시고 다시 살아났네요. 8시에 방송할 때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와 소통하는 좋은 시간을 가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